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당이 말이죠. 오늘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 구 변호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요. 이재명 변호인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리고 거기고 전직 뭐 최고위층 변호사 이 검찰 간부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 사무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다. 그럼 이때부터 지금부터 변호사비 변호인들을 당에서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저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당 차원의 대응을 어제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공식화를 했어요. 근데 그간에도 사실상 국회 법사위가 이재명의 로펌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는 이재명의 로펌 역할을 하겠다 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김윤덕 사무총장의 얘기는 당이 이제 그걸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뭐 이제 434억 이걸 토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의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뭐 성남시장 시절 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재명의 개인 범죄지 민주당과 뭐 연루돼 있는 그런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뭐 하는 게 당연한데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당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당에서도 이걸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구 변호사님 이런 논리 갖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법적인 거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434억 어차피 토해내야 되는데 실컷 이재명의 이익으로 쓰기나 해보자. 이제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일단 써야죠. 자기들이 먹고 죽자. 그렇죠. 그리고 김만배 씨 예전에 보면은 변호 로펌에 한 20억 지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나중에 100 몇십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 거기에 충전해 놨나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좀 후하게 지급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배임 이슈로. 네, 맞아요. 대표이사의 개인 사건이 있는데 회사 돈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배임이 문제가 되고 원칙적으로 처벌돼요. 원칙적으로 처벌돼요. 개인 사건은 개인 돈 써야지 회사 돈 못 쓴다. 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대표이사의 개인 사건이 그 회사의 이익이나 존립과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예외 법리에 의해 가지고 배임이 아니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뭐예요? 네.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 못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집단이니까 그럴 일 없어. 그냥 무시하고 설마 우리 당을 감히 판사가 건드리겠어?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는데 일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인 걸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제 이게 환수는 민주당의 불이익이므로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이게 유죄인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마음속에 깔고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본인의 변호인을 했던 사실은 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일입니다. 박균택을 비롯해서 5명의 김동아부터 시작해서 5명의 변호인들을 전부 다 공천을 줬습니다. 특히 김동아 같은 경우는 저 평택에 나가다 떨어진 애를 갖다가 이 서대문으로 옮겨갖고 2번, 3번 떨어진 애를 다시 올려갖고 정말 마지막에 이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명은 사실은 변호사비를 국회의원 배지로 거의 그렇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변호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당이 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 세금, 이 당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의 돈이 아니라 국가보조금이 정당으로 다 몇백억씩 지원이 됩니다. 자, 그 돈으로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말이죠.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연인일 때 이렇게 4개 재판 11개 혐의 할 때 예를 들어서 전관들 다 임명한다 그러면 김만배가 제가 예를 들면요. 김만배가 1심 하는데 들어간 돈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비만. 이거는 뭐 큰 로펌에다 맡겼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 따져보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때 그때 했던 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본인은 그때 뭐 2억인가 뭐. 그렇게요.
근데 이거 따지면 변호사비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죠.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이라는 게 434억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게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세게 해서라도 지금 변호인들을 추가해야 되는 게 네. 그때 공천 단계에서는 자기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 가지고서 일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줄 수 있는 공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죠. 근데 내 개인 돈? 아니야. 민주당 돈 써야지. 개인 돈 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하지. 근데요, 저는 이게 뭐 당비로 뭐 변호사비를 쓰고 안 쓰고 이게 전혀 대세는 지장이 없는 게, 네. 아니, 저는 뭐 저 법조인이 아니지만 선거법 재판을 받아본 유경험자로서 그참 오래 울고 먹습니다. 그 한 말씀 드리면, 이재명이 말이죠, 요번에 재판 순순히 응하고 그 거짓말한 거 맞습니다. 제가 좀 순간적으로 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깨갱하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요. 아, 이게 좀 뭔가 그 선처를 구하고 나 앞으로 다시는 그런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뭐 벌금 정말 뭐 80, 90 될 수 있는 그나마 신뢰 같은 그 가능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깡그리 부정하면서 저러는데, 아니 근데 그 큰 방향을 변호인 뭐 유능한 변호인 사면은 그걸 뭐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변호인 저기 한다고 해서 한 가지 제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김혜경에 대해서도 유죄고 100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게 배소연 씨 판결문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혜경 씨도 막 부인했잖아요. 그때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싹싹 빌었으면 100만 원 밑으로 될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인정한 순간 경기도 법카 사건이 다 뚫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내용 중에 부정한 게 뭐냐면, 난 김문기랑 실무자일 때 모르고 대장동에 대해서 대면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네. 거를 깔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김문기 사실 알았어요라고 하는 순간 대면 보도도 받고 대장동도 맞네라고 되니까 이제 더 큰 게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거는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저렇게 당 차원에서 공식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뭐 선거법 위반 말고 다른 거는 뭐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민주당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아마 연말 지나고 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 과연 우리가 지켜줘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왜냐 사실 의원들은요 지금 관심이 자기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 거, 그다음에 2년 뒤에 있을 이 지방선거에 지금 사실은 거기에 이제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과연 이재명만 지켜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년 연말쯤, 내년 뭐 중순 이후에 네. 이재명이 날아간다.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냐? 누가 공천하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제 25일 그 위중교사 아마 이제 실형이 저는 선고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현타가 한 번 더 오겠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명 내에서도요. 토요일에 이제 우리 구 변호사는 방송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친명 내에서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니 봐 이 의원, 이재명 대표 참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좀 당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당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선당 후명 아닐까? 네. 묘하게 이런 얘기가 이제 한마디씩 나옵니다. 한마디씩 나오는데 거기서 당은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네. 그 당은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안타깝지만 당은 살아야 돼. 그 당 사는 것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그런 어법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멘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뭐 솔직히 이제 이 플랜 B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지금 이제 1심이 좀 알까리하게 나왔으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구 변호사님도 예측했듯이 이게 딱 징역형이 나와버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사실은
이 벌금 100만 원 이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자,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633으로 하라고 또 지시까지 해놨고, 그렇죠. 자, 그걸 일부 판사가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플랜 B가 이제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아마 지금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뭐 그럴 사람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아마 본인 끝까지 가다 보면 진짜 둘 다 망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증교사 사건도 그 나름으로 중요한 게 저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미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절대 이제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증교사도 이제 뭐 실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렇죠.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2개를 모두 뒤집어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해결한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들도 그 정도는 이제 아 요건 안 된다 이제. 그 이제 연말부터 이제 다른 목소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장외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저희가 소개 삼총삼김 네. 뭐 그런 용어도 있는데 3명의 총리와 3명의 이제 김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김경수 지사는 이제 독일에서 마치고 워싱턴으로 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더 있다가 내년 2월 달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초일회가 1월에 초청을 해놨으니까 그거 뭐 핑계 삼아 그건 한 달 김부겸. 정도. 그런 김부겸. 아 김부겸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네, 김부겸은 연내에 하고요. 그 12월 1일 예, 날 하고. 김경수를 1월에 하겠다. 그렇죠. 초일회가 김경수에게 한 달 더 당겨 올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아니면 간만 보고 가든지 네, 그렇죠. 맛보고 가든지. 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참 친명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 최민희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의 의원들은 다 세 분 친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최민희가 그걸 겨냥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12월 1일 초일에 겨냥해서 너네들 움직이면 죽어 네. 뭐 이런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내부에서 이제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선거법의 재판 속도가 그래도 제일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633이면 내년 상반기에는 끝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끝나는 순간 그게 내년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5월 그날 20일 제 예를 생일 들어서 제 생일 전날이네. 네. 중요하네. 거룩한 날이네. 네.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지 당 대표직도 떨어져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 국회의원직 배지 떨어지는 건요. 민주당 이 당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요. 네. 당 대표직도 날아간다니까요. 자, 그걸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한 공직선거법 내년 한 3월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이제 나머지 이제 3개월 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얘기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그럼 당대표직 날라가면 비대위로 할 건지 바로 전당대회로 갈 건지 이거 뭐 정하자. 그 논의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수렴 청정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똘마니 하나 세워가지고 야 인마 너 내가 당대표 만들어 줄 테니까 또 내가 다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친명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분화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만세 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정청래 뭐 김민석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대리 체제 이재명 대리 체제의 당 대표라도 하고 싶은 자들은 계속 이재명을 신격화하고 뭐 할 거예요. 제가요. 그날 이재명 이제 재판 받고 나왔잖아요. 네. 그날 제가 이제 유심히 지켜본 게 뭐냐면 그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경호를 세게 받았습니다. 법원 측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이제 경호원들이 쭉 둘러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나오는데 김민석이 조금 늦었나 봐요. 뒤에서 막 뛰어오더니 맞아. 경호원을 막 밀고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그 카메라 원샷 잡히려고 아주 그하고 정청래는 차 늦어서 국회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친명계 내부에 나오는 거는 이재명이 지명하는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이미 이재명은 10년 동안 못 나오는데. 그럼 누가 이재명을 뭐 그 사람이 인간적인 뭐 매력이 있어요. 뭐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없는데 그래 과연 수렴 청정이 가능할까요? 잠깐의 기간 정도만 가능하겠지 네. 사실 이제 계속될 수 없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정치에서 10년이면은 뭐 천지개벽하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 어릴 때 봤을 때 네. 이해창 총재가 네. 이게 대선에서 안 되고 그 다음번에 또 안 되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도 이제 영향력이 꽤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은 영향력이 굉장히 오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짧을 거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의 역학 관계 네. 그간에 쭉 관찰해온 바로는 한 텀 정도는 이재명 수렴 청정 체제로 갈 거라고 한 텀은 보통 얼마 기간을? 뭐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 지도부는 이재명이 지명하는 사람이 사실상 될 거다. 지명. 네, 그게 비대위가 됐던 전당대회가 됐던.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배지들은 이제 이게 권력 그 촉각이 빠르다 보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당 대표라는 게 결국 의원들보다도 의원총회가 아니잖아요. 네.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잖아요. 당 대표 선거는 당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개딸들 이게 바뀌겠어요 구조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 기수 정도는 이재명 그 대리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체제가 과연 야 우리가 이재명 때문에 망했는데 또 망한다. 한 번 더 세게 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내부에도 그런 분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서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대표가 된다. 네. 뭐 이러면 땡큐죠. 그러면 아마 당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이 정청래가 본인의 어떤 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개딸들을 이제 포섭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김민석, 뭐 정청래, 뭐 코판들은 뭐 어려울 것 같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뭐 보면 마땅하게 지금 왜냐 이게 이재명이 본인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지난 총선 때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박용진이 잘랐죠. 뭐 박광원 잘랐죠. 뭐 하여튼 뭔가 조금 정치적으로 성장해볼 만한 사람들은 그냥 확 다 쳐버렸잖아요. 이낙연 총리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총리도 조금 땅을 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티고 안에 있었으면 그때 사실은 참 그걸 참고 견디고 쫓아낼 때까지 그렇죠. 있었으면 좀 상황은 뭐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마땅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이재명이 쌓아놓은 자충수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 모든 게 보면 그래도 2인자 3인자 정도는 조금 이렇게 했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누가 맞느냐 그걸 두고 이게 아마 당내가 한번 싸움 벌어지면 이거 한 1년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체제는 끝나는데 이재명 다시 체제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다시 체제? 과연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재명의 지금 미래가 굉장히 아마 어둡습니다. 지금 본인 얼굴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거의 좀 이렇게 좀 마시간 얼굴이던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승승장구 해왔잖아요. 그다음 모든 역경들을 열고 이제 뭐 신소리까지 듣는데 근데 그렇지만 결국 이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진실이 있네요. 네. 최민희가 그렇게 떠든 이유가 당대표가 탐나서 그렇다. 최민희 당대표 다 죽여 그냥. 네. 아유 끔찍해. 그러면 이제 한번 텔레비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질 건가요? 최민희 당대표.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뉴스만 보시면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이제 좋아요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선 빨리빨리 눌러주시면 만개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